국민의힘이 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제 공격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주 4일째 되면 좋겠어요. 주 3일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지금 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없애지 못하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야기하고 또 상속세 이야기도 합니다. 자, 상속세 내용은 이제 점점 더 이 여하튼 보수에서나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도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상속세 덜 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그 반대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부터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속세를 대폭 허용하는 뭐 18억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사자 10억, 배우자 뭐 8억인가 해서 18억이죠. 네. 그런데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 상당히 많습니다. 스웨덴, 호주 같은 나라 상속세가 없지요. 우리는 아예 그냥 국민의힘에서는요,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게 우리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좀 건너서 한 단계 건너서 가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이었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죠. 상속세 폐지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던진 상속세 카드를 받고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폐지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왜 상속세 폐지를 하고 있느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90살 정도 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한평생 이룬 재산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예. 보통 국민들은요. 그거를 자식에게 넘겨주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반 지금 제도라면 50%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물려받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세금 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경제가 안 돈다. 이게 물려줘야지 이걸 가지고 팔아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굴려서 어떤 경제 활동하든지 하는데 근원적인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였는데 갑자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앞과 뒤가 다른 모습.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뭐랬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죠? 돌아서서 노란봉투법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을 유도한 법이죠. 노동자들에 의해서 기업에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노조에 청구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조는요, 우리가 어차피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실을 입을 거니까 손실 입어도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러면 기업이 겁을 먹고 우리가 요구한 거 모든 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라고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갑과 을이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52시간제 적용 예외. 이것도요, 지금 해외 나간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보면 지금 AI 이런 이제 아주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요 굉장히 이공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몰입 집중형 근로라고 그러세요. 이게 뭐 하고 나서 한 며칠 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데 이것도 민노 쪽에서 반대한다고 또 들어주고 좀 하다 또 뒤집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거라는 어떤 그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갑자기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중도인 것처럼 자기들이 중도인 것처럼 하는 거는 민주총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민주총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영혼이 없는 유체이탈 합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제적부터 중도 보수였느냐. 근데 막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주변 또 측근 인사들은 원래 중도 보수였다. 김대중 때부터 중도 보수 때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간에 이게 지금 이미 이 대선 행보를 하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상당히 이를 통해서 중도층을 또 흔들면서 마음을 끌고 오는 효과는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좀 뭔가 준비가 돼 있냐. 국민의힘이 이제는 지지율 전쟁을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동무대입니다.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등장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대권 후보들의 본격적인 어떤 등장이 예고되고 그분들의 발언이 될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 가지고 저는 강하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반도체 특별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 하나는 52시간 예외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연구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구를 몰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52시간 예외를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백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만 보조금만 얘기하는 건 반도체 보통법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특별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법만 통과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충격적인 그 기사를 봤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5개 분야에서 우리를 앞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결국 반도체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하나 풀어가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이거 하는데 사실 현실은 뭐냐? 저기는 야당 대표 한 명 있죠. 유력한 대선 주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소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거를 사람들이 깔고 보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3월 1일에 나가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3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저도 나가고 저희가 주변에서 이거는 민주당은 동원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뭐냐면 저보러 같이 나가자고 사람들이 그럴 정도거든요. 나갔을 때 대통령을 지키자, 개헌을 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는 소수지만 국회에서 소수지만 광장에서의 여론과 진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하나라도 하나씩 우리가 요번 주에는 아니면 요번 달에는 한두 개를 꼭 관철시킨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면 여론도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근성 있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뺏기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일을 몰아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질문을 들으니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발목을 누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또 상속세도. 문재인 정부의 52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원한다면 선택으로서 그거를 몰입해서 69시간 하고 총 시간을 낮춘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갑자기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린다는 프레임으로 악용을 냈죠. 그리고 이번에 상속세도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상속세도 기본 공제가 있고 또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송은석 의원이 10억씩 해서 지금 이재명이 18억보다 더 큰 20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쏙 빼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논의가 어디에서 어그러졌냐.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부수 법안, 이 세법, 상속법 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결국 규책 사유는 민주당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목 잡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원을 따져서 그래서 이번에 디베이팅을 하는 거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래서 대변인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대변인인지가 중요하네요. 공부하고 있습니다.